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단면 1차 모멘트 Q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단면 모멘트가 뭔지는 좀 설명을 드렸죠. 거리 곱하기 면적을 다 더한 거 혹은 거리의 제곱 곱하기 면적을 다 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이제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면 모멘트는 축에 따라 바뀐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면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도형이 얘처럼 너무 어려워. 그러면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서 1번의 단면 모멘트, 2번의 단면 모멘트를 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자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면 모멘트를 실제로 구해 볼 건데 문제는 다음 강의에 풀어 볼 거고 오늘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이번 강의는 만약에 문제에서 너 Q 값을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Q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Q의 정의가 뭐였냐? 면적 곱하기 거리를 다 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연속적인 도형에서 수식으로 써보면 인테그랄 yda라고 쓰면 됩니다. 앞에서는 이 x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리가 y좌표가 됐으니까 y가 온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죠. y축에 대해서 뭐 이 도형의 q값을 구해봐 하면은 이 좌표는 지금 x좌표가 되기 때문에 인테그랄 xda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정력학에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테그랄 yda를 실제 수식을 써서 계산하는 방법. 근데 여러분이 재료역학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심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심을 이용한다는 게 뭐냐? 제가 앞 강의에서 단면 모멘트 설명을 하면서 단면 1차 모멘트 Q값을 전체 면적 A로 나누게 되면 도심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심이 뭔지 모른다면 그냥 일단 무게중심이라고 좀 생각을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역추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심이 만약 1차 단면 모멘트, 그러니까 Q값을 A로 나눈 거라면 역으로 Q는 뭐가 되죠? 도심 곱하기 전체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도형의 도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심의 전체 면적을 곱하는 순간 그냥 Q값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심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한 이 전체의 단면 모멘트는 부분의 단면 모멘트를 전부 다 더한 것과 똑같다. 이 설명과 결합되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일단 이 식을 옮겨볼게요. Q의 전체는 부분의 Q값을 다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였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앞에 있던 요 사각형, 삼각형 도형이 있었잖아요. 얘를 어떻게 풀지 대략 설명만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붙여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다 일단 그림을 다시 그려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대강 요런 그림이었죠? 앞에 있던 그 도형이. 자, 이 도형의 Q값을 구해봐. 축도 하나 줍시다. 이렇게 x2축에 대해서 이 전체 도형의 Q값을 구해봐. 근데 얘의 Q값을 구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얘 전체 말고 일단 부분으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1번과 2번의 Q값을 다 더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Q값은 Q1번 더하기 Q2번이 되겠죠. 이 1번 직사각형의 Q값 그리고 2번 직각삼각형의 Q값을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강의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왜 이 문장을 써야 하냐면 이 전체 도형의 Q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만 이 1번과 2번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쉽냐면 오늘 배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사각형의 도심이 뭐죠? 직사각형의 도심은 여기 정중앙입니다. 이 대각선의 교차점이 도심이에요. 직사각형의. 그러면 이 Q1번 직사각형의 Q값은 직사각형의 도심에다가 직사각형의 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도 곱하기 직면이라고 쓸게요. 근데 직사각형의 도심은 여기 가운데니까 너무 쉽고 직사각형의 면적도 이거 그냥 세로 곱하기 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Q1이 너무 구하기가 쉽습니다. Q2도 똑같죠. 이 직각삼각형의 도심은 어디죠?
제가 도심이 모르면 무게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많이 배워봤잖아요. 이 중선에서 1대2로 되는 그 지점입니다. 이 Q2 값은 직각 삼각형의 도심과 그리고 직각 삼각형의 면적을 곱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직직직직 하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얘의 직은 직사각형 1번이고 얘의 직은 직각삼각형 2번입니다. 아무튼 지금 보니까 직각삼각형의 도심 곱하기 면적을 하면 Q2를 얻을 수 있고 직사각형의 도심과 면적을 하면 Q1을 구할 수 있는데 요 4개의 값들이 모두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Q1과 Q2 구해서 더하면 Q값, 즉 얘의 Q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을 딱 결합하는 순간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복잡한 도형을 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심을 이용한 풀이를 재료역학 때 정말 많이 쓸 거니까 이거는 익숙해지셔야 되고, 저도 예제에서 이 풀이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 2번 풀이를 제가 다음 강의 예제 풀 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 어떠한 복잡한 도형을 주고 단면 1차 모멘트 Q를 구해봐. 그러면 웬만하면 도심을 이용을 할 거고, 그때 이런 식으로 도형을 쪼개면 되는데, 쪼개는 기준이 뭐냐? 도심을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쪼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도형 있죠. 이 도형을 물론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다리꼴 하나에다가 뭐 되게 기괴한 도형 하나 이렇게 1번, 2번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쪼개서 부분을 더하지는 않았냐? 그거는 이렇게 쪼개면 너무 도형이 어려워요. 어렵다는 건 정확히 도심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도심을 구하기가 쉬웠으니까 이렇게 쪼개는 게 의미가 있던 거였죠. 이게 지금 납득이 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 도형들의 도심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기본 도형들의 도심만 알고 있다면 내가 웬만하면은 Q 전체 값을 구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기본 도형들의 도심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은 너무 쉽습니다. 도심을 이제 직사각형, 삼각형, 원인데 이게 사실 정역학 때 공식 유도도 해보고 암기도 돼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짧게 이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세 개의 도형, 직사각형, 직각, 삼각형가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반원의 도심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쓸 때가 많아요. 특히 이 두 개는 엄청나게 자주 쓰게 됩니다. 일단 도형 이름은, 얘는 직사각형, 얘는 그냥 일반 삼각형, 아무 삼각형이나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반원입니다. 자, 직사각형의 도심은 어디죠? 직사각형 도심은 여기 대각선의 교점 중앙입니다. 그냥 중앙. 여기가 이제 도심이죠. 자, 삼각형은요? 삼각형의 도심은 이렇게 중선을 그린 다음에 1대2 내분점이 될 거예요. 여기가 1대2입니다. 자, 그리고 반원의 도심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배운 적이 없죠. 근데 반원의 도심은 어디냐면 여기 정중앙 있죠?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입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치지 말고 여기가 원의 중심인데, 이 중심에서 3파이분의 4r만큼 떨어진 점이 도심이에요. 도심은 보통 C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센트로이드여서 그래요. 그래서 사각형은 정중앙, 삼각형은 이렇게 1대2 내분점, 그 다음에 반원은 여기 정중앙에서 반지름의 3파이분의 4 지점이 바로 반원의 도심입니다. 이제 구하는 거 증명은 제가 따로 하지 않을 거고, 뭐 찾아보면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여기가 도심이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에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앞에 보세요. 제가 Q값을 구할 때 직사각형의 도심 곱하기 직사각형의 면적을 했죠. 근데 사실 뭐가 조금 이상하냐면은 Q값은요 숫자가 나오겠죠? 당연히 앞에서 문제 풀어봤잖아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풀어보니까 이렇게 숫자로 4가 나와,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Q값이 숫자가 나오고 여기 보니까 면적도 당연히 숫자겠죠. 그냥 넓이 우리 많이 구해봤잖아요. 면적도 숫자인데 중요한 건 그러면 도심이 숫자여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Q가 숫자로 나오려면 면적이 숫자니까 도심도 당연히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봐봐, 직사각형의 도심은 정중앙이야. 이거를 숫자로 어떻게 표시를 하죠? 사실 정확히는 도심을 식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도심에 좌표를 넣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너 이 도형의 도심을 구해봐 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Q값을 구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도심도 똑같이 구하라고 문제를 내려면 어떠한 축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세로가 4, 가로가 2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도심을 구해봐 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여기가 원점이야. 여기가 5, 원점이라면 이 직사각형의 도심은 어디야? 그러면 여기 중앙이잖아요. 중앙인 건 아는데 내가 기준점 5를 줬기 때문에 얘의 좌표는 1 그리고 2 해가지고 1,2가 된다라는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기준점이 똑같이 세로 4 가로인데 뭐 여기 아래 4만큼 떨어진 점에다가 5점을 잡았어. 자, 이 5점에 대해서 직사각형의 도심을 구해봐 라고 하면은 얘는 1,6이 되겠죠? 가로로 이제 1만큼 가고 위로 4 그리고 2만큼 가니까 얘 1대는 1,6이 도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도심은 바뀌게 되고요. 우리가 공식을 쓸 때 넣어줘야 되는 건 정확히 도심의 좌표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둘 중 어떤 걸 넣을지는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도심이 좌표로 표현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은 도심도 Q값처럼 기준점이 주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 기준점에 대한 얘기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을게요. 제가 Q값에서 설명을 좀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Q값을 푸는 간단한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정의로 먼저 풀 수가 있고, 근데 더 많이 쓰는 건 도심을 이용할 거다. 이 도심을 이용하는 게 도심 곱하기 전체 면적은 Q값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 이걸 정말 제대로 활용하려면 앞에서 배운 Q값의 전체는 부분의 Q값을 더한 것과 똑같다라는 문장과 결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럼 이렇게 쓸 거면 이 부분의 Q값을 구하기 위한 부분의 도심을 알면 편하겠구나. 그래서 이 3개 정도의 도형은 도심을 알고 있자라고 했던 게 이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이 좀 빨랐던 것 같네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강의에 이걸 실제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 전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